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진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오늘 76강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관계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강의로서 관계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을 만나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관계대명사라는 걸 확인했다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법 문제를 풀 것이냐 하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는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겁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문법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장을 잘 읽어야만 우리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라는 표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당연히 표현이 정확해야 우리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어지는 관계사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문법 문제는 물론 독해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76강입니다. 이제 76강에서는 기초 문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계사를 이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관계 대명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고 또 관계대명사를 선택할 때는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거고요. 이제 예문의 유형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으로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잘못된 부분을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I saw a boy which was wearing a cute hat 이랬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문법 문제라고 하자. 그렇다면 문법 문제인데 밑줄 친 유형의 문법 문제는 그 밑줄 내부에서 우리가 문법 성향이 있는 단어를 한번 발견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which was wearing a cute hat에서는 어떤 단어가 관심일까요?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문장에서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which 그리고 that 이런 단어 혹은 whose가 관심이 있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장에서 이런 단어가 관심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 이런 단어들은 문장에서 주로 접속사로서 절을 유도한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게 그렇다면 이런 단어들을 발견해서 절에 관한 문제구나, 이제 이런 시동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절은 절인데 무슨 절 하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문장을 다뤄봐야 하는 거니까 동사를 이용하고 그 동사만큼을 읽고 나면 나머지들을 모두 수식어라고 했고 명사 뒤니까 형용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which라는 게 접속사로서 절을 유도하는데 무슨 절이라는 결론이 났나요? 형용사 절이라는 결론이 났을 때의 이 접속사들을 뭐라고 할까요? 관계 대명사, relative pronoun,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의 내리면 밑줄 친 부분에서
which를 발견했고 which를 가지고 문장을 다뤄보니까 형용사절이어서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관계 대명사에 관한 문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관계대명사의 결론은 왼쪽에 있는 명사 이거죠. 왼쪽에 있는 수식 받는 명사 이걸 용어상 뭐라고 할까요? 선행사. 그 선행사가 뭐냐는 종류 즉 사람과 사람이 아닌 걸 가려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 되면 who나 whom이나 that 아주 빈도는 낮지만 whose를 쓰지 which는 쓸 수 없다. 이런 문제풀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2번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밑줄 친 유형의 문법 문제다. 밑줄 친 부분에서 관심 있는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 WH가 관심이다. 이것은 접속사로서 절을 유도한다. 무슨 절일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동사를 이용해서 동사만큼을 읽고 그 나머지 중에서 명사 뒤니까 무슨 절일까? 형용사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who를 발견해서 문장을 다뤄서 형용사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문장은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관계대명사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선택은 왼쪽에 있는 뭘 봐라? 선행사의 종류를 봐라. 그랬더니 수식받는 명사 선행사인 the play가 사물이니까 사물에 대한 관계대명사는 무엇이 기본이고 which 무엇을 쓸 수 있고 that 빈도는 낮지만 뭘 쓸 수 있다? whose 적어도 who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who, whom, which, that, whose를 만나서 무슨 절인가를 가리고 형용사절이면 관계대명사이고 관계대명사이면 왼쪽에 있는 선행사를 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3번에서는 주의할 점 하나. 다시 한번 WH를 만나면 접속사로서 절을 유도하는데 우리가 동사를 만나서 동사만큼을 읽고 수식어로 밀지만 명사 뒤니까 형용사절이고 따라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즉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관계 대명사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어디를 보기로 했어요? 왼쪽에 있는 뭘 보기로 했어요? 선행사.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람도 되어 있고 사람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오면 사람에 해당하는 whom, 사물에 해당하는 which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있으니까 이럴 때는 that을 써야 하고 which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선행사의 종류에 대해서 주의할 점 사람이냐 사물이냐 말고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은 이제 빠른 속도로 가면 who를 발견하고 동사를 이용해서 그만큼을 읽었고 그 나머지 부분이 명사 뒤니까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형용사절이고 이 문제도 밑줄 친 부분에서 WH 그리고 내린 결론 형용사절 따라서 뭐에 관한 문제다? 관계대명사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세 개의 예문은 왼쪽에 있는 무엇을 보기로 했다? 선행사의 종류를 보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를 보니까 지금 뭐가 돼 있나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who도 쓸 수도 있고 whom을 쓸 수도 있고 that을 쓸 수도 있고 빈도가 낮지만 whose를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who라는 단어는 일단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선택,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 형용사절 내에서 이거죠. 형용사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빈 자리를 찾아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격을 따지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whose라는 소유격은 명사를 수식하면서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혹은 동사만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I가 주어고 meet가 타동사고 at이라는 전치사를 만났으니 그 오른쪽에 우리는 지금 무엇이 비어 있나요?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비어 있다는 것은 그 격이 뭐가 될까요? 목적격이 되는 거고 목적격이 되면 whom이나 that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who를 쓸 수 없고 우리가 whom과 that이라는 무슨 격을 써야 한다? 목적격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리면 4번에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앞으로 관계대명사의 선택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단어들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이런 단어들을 발견해서 관계대명사의 선택에 관한 문제는 두 개. 하나는 뭘 따져라? 선행사의 종류와 또 하나는 뭘 따져라? 격을 따져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문장을 보면 다시 who를 발견했고 동사를 이용해서 만큼 읽었고 다시 한번 주격 보호에 쓰인 명사 뒤의 수식어니까 형용사절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왼쪽을 보니까 the girl이라는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는 어디까지 왔나요? who 어디까지 왔나요? whom 뭐도 되나요? that 빈도는 낮지만 뭐가 되나요? whose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 만약에 주격 주어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주격을 써야 된다면 who나 that 그죠? 만약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서 목적격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요? whom과 that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닌 소유격이라면 whose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단어 whose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who가 아니라 뭘 사용함으로써 whose가 뭘 수식한 후에 name 그 다음에 I라는 주어 remember라는 타동사 빈도는 낮지만 소유격이 쓰이는 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행사 편에서 주의해야 될 점 to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에서의 WH는 접속사로서 절을 유도하는데 someone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from은 명사를 찾아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었다. 그렇다면 which 이하 무슨 절일까? 그럼 어쨌든 명사 되니까 형용사 절인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문제는 왼쪽에 있는 선행사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며 공교롭게도 이건 사람이고 이건 사물인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다시 선행사가 왼쪽에 명사가 두 개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무엇을 따지는 수밖에 없겠다. 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conducts, evaluations, 평가를 수행하는 이런 거잖아요.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럼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which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who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1. 어디에서 문장에서 뭘 발견하라? WH나 뭘 발견해라? that. 2. 이런 단어들이 뭐라고 생각하라? 접속사. 3.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라? 절. 4. 무엇을 다뤄라? 문장. 5. 뭐라는 결론이 난다? 수식어. 중에서도 뭐라는 결론이 난다? 명사 뒤. 그렇다면 무슨 절이라는 결론이 난다? 형용사 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형용사절이라는 결론이 나면 우리가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를 뭐라고 한다?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에서 WH를 발견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가 WH나 that이 뭐라면 관계 대명사라면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하나, 어디를 보면서 왼쪽 무엇을 따져야 하고 선행사의 종류. 선행사의 종류라는 건 두 가지 사람과 사물. 그러나 두 가지 주의할 점,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타날 때 혹은 왼쪽에 있는 선행사가 두 거리는 있지만 두 개일 때 이럴 때 이제 주의하는 거고 선행사의 종류고 그 어디를 보면서 오른쪽 무엇을 따지는 일이다. 격을 따져서 격에는 당연히 대표 두 개가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주격,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목적격, 그리고 우리가 소유격 whose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소유격 whose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전개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마지막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시면 관계 대명사를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